4주째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온라인 수업을 들으시느라 고생도 하시고 많은 어려움을 겪으시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어려우셔도 함께 슬기롭게 잘 극복해서 학과 과정을 잘 마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이제 노인복지와 관련해서 지난 시간에 노인의 사고에 대해서도 한번 수업을 하고 질문을 드렸었고요. 이제 3주째 수업을 전 시간에 탑재를 해 두었는데 3주째도 이제 노인에 관한 문제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3장에서는 저출산과 베이비붐 세대에 대해서 현대 사회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인구수는 노인 전체 인구 대비해서 노인 인구의 수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서 젊은 세대들이 결혼을 한다거나 출산율이 좀 낮아져서 인구 세대의 구성이 많은 불균형을 이루고 있지요. 그래서 보통의 안정적인 인구 구조가 다이아몬드 꼴이라고 한다 그러면 중간 연령분들이 주 사회의 구성원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그걸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 사회는 약간 이제 노년층의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다이아몬드형에서 약간의 이제 역다이아몬드 형태로 역삼각형의 형태를 혼합한 그런 형태의 구조를 가져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베이비붐 세대들에 대한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우리 사회의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복지 정책들, 그다음에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베이비붐 세대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질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시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들을 한번 같이 만들어서 수업을 진행했었습니다. 제가 오늘은 노인복지론 제4장 성공적인 노후생활 이렇게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수업을 1시간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노인의 성공적 노후생활은 이제 간단한 내용이고 누구나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에서 간단하게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나머지 이제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다른 명사분들의 신부님 한 분과 또 그분들의 강의를 통해서 이해의 폭을 좀 넓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고요. 또 하나는 베이비붐 세대들 두 번째 수업 시간에 잠깐 질의를 드렸던 것처럼 노인의 사고 중에서 가난, 빈곤의 문제, 질병의 문제, 고독과 무위의 문제, 4가지 문제를 보통 교재나 이런 데를 통해서 사고라고 하는데, 요즘에 이제 실제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또 아니면 학회에서의 학회 발표에 있어서는 5가지의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5가지의 문제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노인의 사고와 또 하나 건강한 노인분들의 성문제. 성문제는 이제 지금 이제 엠번방이니 박사방이니 여러 가지 잘못된 올바르지 못한 성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들이 매스컴에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그런 것과는 별개의 문제로 건강하신 분들의 건강한 성생활 문제들, 그다음에 남성과 여성의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접근하고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어떤 교육을 통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거와 관련된 노인의 성문제와 관련된 동영상, 전문가들 동영상을 하나 같이 공부를 시청을 통해서 노인의 5번째 문제인 노인의 성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수업으로 할 시간, 그 다음에 성공적인 노인 노화를 위한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수업 1시간, 그 다음에 노인의 성문제에 관한 고민들을 어떻게 풀어나가는 게 좋은지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시간 1시간, 그렇게 해서 이번 주 4주차에는 동영상 수업을 사이버 수업을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4장 성공적 노후생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한번 같이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로는 첫 번째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훑어보고요. 그다음에 전문가의 의견들을 한번 같이 공부를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공적인 노후생활 준비는 동영상, 그다음에 성공적인 노후생활 중에 하나인 성문제에 대해서는 나머지 동영상을 통해서 이번 4주차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이제 OECD 국가 중에서도 특히나 노령화의 속도가 아주 급격히
이제까지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주목하고 있는 국가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보이고 보통 이제 많은 분들 하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외국의 선진국의 경우에는 프랑스나 이런 외국 영국이나 이런 서부 유럽의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7% 고령화 시대에서 14%의 두 배 노인 전체 인구 중에 노인 인구가 2배로 늘어나는 14%가 되는 고령 시대에는 그 기간이 약 최소 60년에서 길게는 100년, 80년, 100년까지 소요가 됐습니다. 저희는 어떻죠? 1990년 초에 이제 고령화 시대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 불과 한 15년, 18년 만에 2016년 기준 13.7% 공식적인 자료, 그 다음에 비공식 자료나 일반 통계 자료에는 그 전에부터도 14% 넘었다고 나오기도 합니다만 약 14% 공식적인 통계를 통해서 보면 통계청의 2016년 자료인가요? 2016년 자료를 보시면 2016년 자료를 보시면 약 한 이제 2017년 자료를 보시면 이제 노인 인구 비율이 약 13.7%에 이래서 고령 시대로 접어들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약 한 20년 정도, 길게 봐도 한 20년에서 25년 정도에 다른 나라가 최소 60년에서 100년 걸려서 이룩했던 고령화 시대에서 고령 시대로 접어든 그 시기를 저희는 한 25년 만에, 짧게는 20년 정도 보고요. 그만큼의 벌써 시대의 변화를, 고령 인구가 그만큼 늘어나는 시대의 변화상을 몸소 겪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2040년에는 추계 32.5% 정도로 고령화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구성을 하게 될 것이다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일들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우리가 이 전 시간에 전주에 계속 공부를 해왔던 것처럼 급격한 속도로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또 그런 노인 인구의 늘어남에 대비한 사회복지 정책이나 아니면 사회복지 서비스가 준비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많은 사회 구성원들이 그러한 준비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노인 인구가 급격히 늘어난 상태에서 노인 인구는 자신들의 미래 세대를 삶을 유지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처 준비되지 않은 많은 노인분들이 계신 거고 또 그렇게 사회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그러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인 인구가 많아지는 환경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의 하나고요. 두 번째는 그러한 그 사회복지 정책이나 서비스들이 외국에서 벤치마킹을 하거나 아니면 외국 다른 사례들을 받아올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급격히 빠른 속도로 노화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다른 경우의 모델링 사업이나 사례로 들어올 수 있는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나 정책이 전무하다는 겁니다. 가까운 일본만 해도 우리보다 노인 인구 지금 훨씬 많고 고령화 속도가 고령화의 진전 정도가 저희보다 훨씬 많이 되어 있지만 그들도 우리보다 2배 정도 걸렸어요. 40년 정도 걸렸으니까요. 어느 정도 그 40년의 시간을 준비를 할 여유가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그에 반해서 대한민국의 경우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것보다 훨씬 짧은 시간에 경제적으로 훨씬 어려웠던 시기에 그런 인구들이 늘어나게 됨으로써 사회정책이나 서비스를 준비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작아졌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그 사회복지 정책이나 서비스들이 외국의 이제 앞으로 다가올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준비하고 있는 다른 외국 사례들에 비해서 우리한테 배워갈 수 있는 기회를 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분들도 우리도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회복지 전문가들이나 현장에 계신 많은 분들이 깊이 생각하고 심사숙고해서 정책들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오늘은 과연 그러면 이 많이 늘어나는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노인들이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원론으로 들어가서 저희가 노인의 2주차 수업 한번 생각을 다시 해보시면서 수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의 네 가지 문제,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5가지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성공적인 노화가 되려면 그 문제들이 없어야 되는 거겠죠. 첫 번째, 빈곤의 문제. 노인이 빈곤에 관한 문제가 없어지면 성공적인 노후 생활을 하실 수 있겠죠. 두 번째,
질병에 관한 문제. 노인이 질병이라고 몸이 약해지고 어쨌든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신체의 기능이 떨어지고 노화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노화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신체를 유지를 하고 건강 관리를 하시고 사회적인 환경에 적응해 가셨다고 하면 문제가 없는데 질병에 관한 문제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노인의 문제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럼 그러한 노인의 질병 문제가 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면 성공적인 노후 생활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빈곤, 질병, 무의, 할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네 가지 문제를 거꾸로 뒤집어 보면 만약에 노인이 되어서도 내가 60세 이상의 정년을 하시고 65세가 되어서 노인으로 법적으로 정한 연령이 되었을 때 내가 무언가 할 일을 가지고 있고 아니면 경제적인 활동이 아니어도 내가 취미 생활을 통하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사회적인 활동들을 아니면 사회적인 관계를 맺어서 타인들과의 관계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무언가 할 일이 있고 나가볼 때가 있고 나를 위해서 어떤 투자할 시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 그러면 성공적인 노후 생활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고독의 문제입니다. 홀로 된다는 거죠. 긴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사회 문제로 인해서 차별을 이루어진다거나 질병에 의해 아니면 교통사고에 의해서 아니면 환경적인 문제로 인해서 아니면 개인적인 어떤 심리적인 문제 때문에 개인적인 사이로 어떤 배우자와 떨어져서 혼자 지내신다거나 아니면 가족과 떨어져서 혼자 지내신다거나 그런 분들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든 있든 없든 떠나서 외로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환경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꾸로 뒤집어보면 그러한 환경들에서도 그런 환경들을 잘 슬기롭게 극복해낼 수 있다라 그러면 성공적인 노후 생활이 될 수 있는 거죠. 고독의 문제. 그래서 이러한 대안으로 다음 시간에 이제 이어서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사회적인 관계나 사회적인 거리에 있어서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연결되어 있는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주 처음부터 준비를 해나가야만 그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성공적인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어서 노인의 성 문제에 있어서도 그런 관계 맺기를 밀접한 관계 맺기가 어렵다 그러면 성적인 노인의 성, 남성의 문제, 여성의 문제 아니면 그런 여러 가지 본성에 관한 문제들이 해결할 수 있으려고 그러면 관계 맺기를 잘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부부가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늙도 백년에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아니면 요즘 같은 시대에 이제 일찍 사별하셨을 경우에는 남자친구가 있든 여자친구가 있든 주변에 나와 밀접한 관계를 속마음을 열어놓을 수 있는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빈곤의 문제, 질병의 문제, 무의의 문제, 고독의 문제, 성에 관한 문제가 다 원만하게 관리할 수 있다라면 그것이 바로 성공적인 노후 생활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우리가 지금 현재 사회에서 노인의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크게 말하는 5가지 문제를 잘 이겨내고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게 바로 이제 성공적인 노후 생활이 될 수 있다라고 핵심적인 말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노인 인구가 워낙 많이 늘어서 계시고 사회적인 흐름 때문에 그렇게 저출산 고령의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노인들의 삶의 질에 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노인 인구가 많이 그만큼 늘어나서 있으신 거고 또 그러한 분들이 자기 삶의 질적으로도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잘 관리하고 유지를 통해서 성공적인 노후의 삶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개념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대 간의 성향과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성공적인 노후에 대한 접근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누구는 좋아하지만 누구는 그거를 만족할 수 있지만 누구는 불만족스럽고 나는 재산이 많은 게 좋다라고 하지만 누구는 건강하게 좋다라고 하고 누구는 건강이 좋다라고 하지만 누구는 즐겁게 생활하고 취미 생활하고 사람과의 관계 맺는 걸 좋아할 수도 있는 그게 더 행복의 우선순위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이 다 다를 수밖에 없지만 그건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리 준비하고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주변과 관계 맺기라는 이런 것들 잘 해서 그 준비된 고령화에 대한 미리 준비를 한 사람들만이 행복하게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되지 못하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계시다 그러면 아니면 그러한 문제들은 우리 사회 커다란 위기일 수밖에 없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죠. 저출산과 고령화의 문제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화두의 하나죠. 국가적인 재정 문제 아니면 어떤 그 사회적인 문제로 많은 분들이 동의하시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왜? 미처 준비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그 지금 문제들 하는 이야기들 거꾸로 이야기를 해보면 이렇게 사회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위기로까지 이야기를 할 정도의 우리 사회가 그러면 거꾸로 뒤집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사회가 아주 빠른 급속도의 고령화의 속도를 겪으면서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미처 우리 사회가 개인들이 사회가 국가가 준비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준비하기에 시간이 굉장히 부족했고 환경적인 문제들이 많이 따라주지 못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예로 빈곤에 관한 문제. 일단 아무래도 우리 속담으로도 있습니다만 우리 여담으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입은 좀 줄이고 말씀하시는 부분 좀 줄이고 지갑을 열려고 하잖아요. 주머니를 좀 여시라고. 그러면 주변에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들이 보통 이렇게 농담삼으로도 하시고 술자리에서 여담으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일 중요한 주머니 사정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한국노예 경제생활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 수급 현황을 2016년도 기준으로 보시면 보통 우리나라 65세 이상 분들이 공적연금을 수급을 하시는데 여기서 확인하셔야 될 게 첫 번째 65세 이상 고령자의 44.6%만이 공적연금을 수령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국민연금이 됐든 노후연금이 됐든 개인연금이 됐든 군인연금이 됐든 사학연금이 되었든 44.6%만이 공적연금을 수령을 하신다는 겁니다. 개인연금을 뺀 나머지 분들이겠죠. 공적연금이니까요. 이렇게 되면 나머지 약 한 55% 되시는 분들은 공적연금의 혜택에서 수혜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거꾸로 말씀드리면 상대적으로 공적연금, 국가에서 준비한 연금이나 아니면 제도상에서 하고 있는 연금들은 44.6%만 받으시지 나머지 분들은 혜택에서 벗어나 있으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노인의 절반 이상이 국가에서 지급하고 있는 아니면 사회복지 정책에서 지급하고 있는 연금에 관해서는 혜택을 받지 않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44.6%의 공적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 중에서 어떻게 볼까?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이 88.3%, 이 44.6% 중에서 공무원연금을 수령하시는 분들이 8.5%, 이 중에서 군인연금을 받으시는 분이 1.8%, 이 중에서 사학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이 1.4% 이렇게밖에 안 된다는 거죠. 대체적으로 국민연금을 많이 수령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그러면 여기서 제외되어 있는 45%의 많은 분들은 아마 모르겠지만 개인연금을 얼마나 틀어놓으셨나 모르겠지만 옛날 분들은 다 아이들 키우고 자식들 결혼하는 데까지 뒷바라지 하시고 또 당신의 부모님들 수발하시느라고 많은 분들이 개인연금을 준비하지 못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공적연금을 수령하지 못하신 많은 분들은 일부를 뺀 나머지 많은 분들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더구나 현재 사회가 1인 가족 기준으로 2017년 최저 생계비가 약 80여만 원이 됩니다. 지금도 공적연금을 받고 계시는 실제 수령액이 약 52만 원 정도밖에 안 돼서 우리 국가에서 얘기하는 1인 가족 기초생계비는 좀 부족한 상황인데 그 중에 많은 45%의 분들은 그나마 못 받고 계실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보면 이제 이 중에서 한번 국민연금은 88.3%, 전체 50%의 연금 수령을 하시는 공적연금은 45% 공적연금 수령하시는 분들 중에서 국민연금은 88.3%를 받고 계신데 이 국민연금의 급여 종류 중에서도 노령연금 나이 드셔서 받았으면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노인이 되셔서 이제 국민연금의 수혜자가 되셔서 받으시는 분이 85.6%,
유족이 되셔서 받으시는 게 13.8%, 장애를 가지신 직장 생활을 하든 사회생활 도중에 장애가 생겨서 받게 되면 장애연금이 0.6%. 그래서 다 나이 드셔서 이제 받으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7년에 고령자의 월평균 연금 공정연금 수령액이 한 달에 52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평균 연금. 물론 더 많이 받으시는 분도 계시고 적게 받으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 평균을 내보면 52만 원 정도가 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저 생계비 1인 가족일 경우에 금액에도 많이 좀 부족한 그런 상황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의 사회 문제 중에 빈곤이 가장 큰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나마 이제 박근혜 정권 때 기초연금 노령연금제도 대신에 이제 기초연금제도다라고 만들어서 10만 원에서 현재 34만 원, 2014년부터 시행을 했던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생활 수준에 따라서 아니면 소득 수준에 따라서 10만 원에서 적게는 8만 원까지 받으시는 분도 계시죠. 8만 원에서부터 최대 30만 원까지. 2019년 2019년 말에 대해서 30만 원까지는 이제 25만 최대 수령액이 25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되게 근래의 일입니다. 그래서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시행이 되어서 소득 수준이 낮은 어르신들한테는 국가에서 연금을 노인연금, 기초노인연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가에서 사회 서비스로 이제 노인들의 빈곤에 관한 문제들을 정책이나 서비스를 이렇게 만들어 시행을 하고 있지만 지금 보신 것처럼 많이 미흡한 부분들이 있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여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그럼 성공적인 노인 생활은 어떠냐? 실제 노인분들은 다른 연령에 비해서 비교적 굉장히 단순한 생활을 하고 계시죠. 이제 다음 시간에도 보시겠습니다. 여가라든가 다른 여러 생활들 그런 것들이 신체의 노화로 인해서 활동도 느려지고 움직임이 느려지고 활동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단순한 생활을 하시게 되는 거죠. 비등한 예로 TV 시청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 여가 생활 중에서도 많은 그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단정하고 단순한 생활 방식이 옛날에 했던 것들과는 달라서 지금은 또 많이 변화가 되어서 새로운 노인들의 콘텐츠를 생성하고 문화로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시도들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노인 인구가 사회의 변화를 겪으면서 사회 중축으로 자리 잡으셨다 이제 은퇴를 하시면서 젊어서 직장 생활을 하시거나 아니면 자기만의 노하우나 캐리어를 가지고 자기만의 문화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거죠. 아까 부정적인 사회 문제로 보신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이제 긍정적인 노화의 문제 과정들도 혼합되어서 새로운 문화로 만들어져가고 있다라는 그러한 그 소비층으로 형성되고 있다라는 것들도 또 하나의 노인의 문제로서 우리 현대 사회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노인의 어떤 경제적 문제에 있어서도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이 보여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뭐냐? 아까 초두에 수업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게 노인의 노화에 관한 문제, 그래서 노인의 성공적인 노후 생활에 관한 문제는 노인이 되었을 때 준비하는 게 아니고 아주 젊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부터 내가 은퇴 후에 어떻게 지낼 것인지에 대한 준비가 우리가 쉽게 말하는 노후 준비가 꾸준히 준비가 되어 있고 계획을 한 대로 세워서 준비를 해왔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준비를 해오신 분들은 나름 성공적으로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불행하게도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사회적인 복지 정책이나 국가에서 시행하고 서비스에 의탁을 해서 지내실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수준들의 차이가 극명하게 보여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아이들만 무조건 바라볼 게 아니라 우리 세대에서는 아이들도 이제 점점 직장 잡고 생활하기 어려운 우리 자식 그 세대에서도 그런 일들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노후를 자신이 준비해야 되는 세대들이 준비를 해야 되는 시대가 저희 때는 이제 다가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노년기의 건강과 행복, 성취의 조건은 어디 있느냐?
거기에 대한 고민들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죠. 내가 건강해지려고 그러면 평소에 젊어서부터 운동하고 취미생활하고 신체활동을 많이 하게 됨으로써 쉽게 얘기하면 50년도 없어야 될 거고요. 몸 안의 질병을 좀 줄여서 병원에 가는 횟수도 좀 줄이셔야 되고 그런 것들을 평상시에 관리를 계속 해오셔야 된다는 거죠. 그럴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체적인 건강이나 여가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문화활동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경제적인 자립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가족, 동료와의 사회적인 문화 교류 등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노력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공적인 노후, 내가 정년하고 60세 이상이 되었을 때 이런 게 준비되지 않으면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고 노후 생활을 원만하게 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노화의 구체적인 기준들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외국의 사례들을 좀 보면 뱅스턴이나 큐퍼의 1972년도 발표를 보면 성공적인 노화를 이루려면 첫 번째, 수명이 노화되는 거에서는 노화선을 넘어요. 65세 이상 돼도 70세, 80세 돼도 나의 노후를 되돌아볼 수 있을 만큼의 긴 평균적인 수명 이상을 가져야 될 거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두 번째, 나이가 들어서도 건강할 수 있도록 건강을 유지하는 게 필요하고, 세 번째,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래야만 성공적으로 노화가 되었다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번째, 인지적인 부분은 인지라는 게 외부의 사물들, 외부의 사건이나 현상들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있는지가 인지에 관한 문제지 않습니까? 내가 사실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없어야 된다.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문제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문제가 있는 분들이 되게 우리가 요즘 가장 큰 어려움으로 삼고 있는 노인의 가장 큰 문제가 하나 질병 중에서도 디멘시아, 그러니까 치매라고 하는 거죠. 외부 사건의 반응들이나 현상들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정신적인 문제가 있으신 거죠. 그런 인지적인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야 되고 문제가 받아들이는데 느끼는데 문제가 없어야 되는 그런 건강을 유지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사회적인 능력과 생산성, 내가 사회에서 많은 주변 분들과 환경과 가족들과 주변 사회와 많은 분들과 어울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내가 그들에게 주고 받을 수 있는 생산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여섯 번째가 개인적인 통제, 내 스스로 나의 삶을 내가 주관적으로 살 수 있어야 된다.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싶도록 하고 싶은 일 하고 줄 수 있을 때 주고 할 수 있는 어떤 통제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생활에 대한, 자기 개인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이러한 수명이나 건강이나 효능, 생산성, 통제, 생활 만족도가 높을수록 성공적인 노화가 되었다 아니면 낮으면 성공적이지 못하다, 좀 불행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공적인 노화의 요소는 뭐냐? 미국에서 약 한 10여 년 동안 성공적인 노화를 연구한 메가더 재단 연구소에서 발표한 걸 보면요, 첫 번째가 성공적으로 노화가 되려고 그러면 건강하게 성공적인 노후를 즐길 수 있는 사람들이 공통적이다 하면 질병과 장애를 피하는 것. 여기서 피한다는 것은 수동적인 의미가 아니라 적극적인, 능동적인 의미입니다. 내가 질병이 안 생기도록 평소에 건강관리하고 장애가 안 생기도록, 혹시 장애가 생기더라도 그걸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그래서 원만한 생활하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늘 자기 관리 유지하고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건강관리하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일이 안 생길 수 있도록 만들어내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두 번째가 높은 수준의 정신적인, 신체적인 기능을 유지하는 것. 아까 앞전에서 보셨던 인지적인, 정신적인 현상들을 잘 관리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잠재력뿐만이 아니라 실제 활동. 내가 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 아니면 생각으로만 행복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 활동을 통해서 내가 활기찬 생활을 만들어내갈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되어야만 성공적인 노화다라고 미국 사회에서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실제 활동이라는 게 뭐냐? 내가
아이들과의 휴가철에 비행기 타고 어디 가까운 제주도라도 가서 같이 어울릴 수 있어요. 이런 활동들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 첫 번째, 질병과 장애가 평상시에 활동들을 많이 하셔야 되고, 정신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건강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어야만 이런 활동들을 할 수 있을 거라는, 다 이어져 있는 거죠. 유기적으로 이어져 있는 거죠. 마치 시계 바늘에 이렇게 태엽이 다 맞아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야만 행복하다, 성공적으로 노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성공적인 노화라는 게 뭐냐? 활기찬 생활, 액티비티한 활동적인 생활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공적 노화의 구성, 여성 심리학자 리프로에 따르면 첫 번째가 자율성, 스스로 자기 생활들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수용, 타인과의 상호작용, 환경의 정복 능력, 그다음 삶의 목표 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성장이 이루어낼 수 있어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한마디로 보시면, 이제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매슬로우의 욕구 이론과 맞닿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성공적인 노화가 되는 건 욕구 이론에서 쭉 올라가는 것과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아주 어렸을 때는 1차적인 생리적인 욕구나 안전의 욕구가 생길 수 있죠. 그 다음에 청장년 시기에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소속되는 애정의 욕구가 생길 수 있고, 존경의 욕구가 생기고, 마지막으로 노년이 되어서는 존경과 자아실현의 욕구를 가지다라고 우리는 욕구 이론에서 배웠습니다. 자아실현의 욕구를 가지고 존경을 받고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욕구가 되려면 아래의 욕구들, 생리적인 욕구나 안전의 욕구, 애정의 욕구가 만족되어야만 존경의 욕구나 자아실현의 욕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공적인 노후 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존경의 욕구, 아니면 자아 욕구를 자기가 갖고 그거를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고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아래의 1차적인 욕구들은 만족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못하면 내가 노후가 되어서도 생리적으로 안전에 대해서 욕구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자아실현의 욕구나 존경의 욕구를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거꾸로 돌아보면 무슨 소리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공적인 노화는 어떤 거냐? 노년기에 달성하는 결과가 아니라 생애 전반에 걸친 그러한 과정이다. 그래서 즉 생애 전반에 걸쳐서 경제, 신체, 가족, 심리적 분야에서의 통합적인 노력들을 꾸준히 해나가야 된다. 그래야만 성공적인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노인이 되신 많은 우리 아버님 세대분들한테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지금이라도 저희가 부양을 해야 되는 거고요. 저희 세대는 아이들한테 지원을 여력에서 충분히 다 하시면 좋지만, 일정하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까지 선을 그려서 지원을 하시고, 나머지 나를 위한, 또 나의 배우자와 나의 가정생활을 위한 투자를 지금부터 조금씩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힘이 있을 때 지금부터 배우자랑 손잡고 공원 산책도 하시고, 어디 산에도 같이 가시고, 영화 보러 문화생활도 같이 하시면서 취미를 같이 만드시고, 나중에 10년 후에 5년 후에 우리가 은퇴했을 때 어떻게 삶을 살아갈 건지를 지금부터 준비를 해나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 얘기가 생애 전반에 걸쳐서 통합적으로 노력을 해나가야만 성공적으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준비들을 지금부터라도 미리미리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늦었다가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하지 않으시면 나중에 5년 후에 10년 후에 내가 정말 현역에서 물러나서 정년을 했을 때 성공적인 노화로서 성공적인 노후 생활을 하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이 수업을 통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좀 하셔서 노후에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돈이 아니라, 아니면 꼭 어떤 경제적인 이런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건강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주변과 좋은 관계 맺으실 수 있도록 하고, 또 나의 배우자와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으시면 다른 친구들, 주변에 많은 사회 교류를 하시는 많은 분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셔서 같이 함께 늙어가셨을 때 계속 동일한 좋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는 것, 그런 통합적인 노력들이 이루어져 있어야만 성공적인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잘 이해하셨으리라고. 다음 수업은 노인의 여가와 문화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강의실에서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좀 정리가 되고 선생님들도 개인적인 위생관리 잘 하시고 건강관리 잘 하셔서 4월 중순에는 강의실에서 서로 얼굴 보고 즐겁게 웃으면서 수업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